자, 오늘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아산 정책연구원과 미국의 국방 분야, 안보 분야의 싱크탱크인 그 랜드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 결과 보고서가 하나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공동 연구 내용을 보면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연구 내용인데요. 이 연구 내용에 의하면 지금 2017년도 기준해서 북한은 한 30개에서 한 60개 정도로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소 30개, 최대 한 60개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핵무기 수가 매년 12개 내지 18개씩 증가를 해서 증가를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2027년 즉 한 5, 6년 후가 되면 이 핵무기 규모가 최소 151개에서 최대 242개까지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자, 이러한 근거는 201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플루토늄 총량이 한 30 내지 63kg 정도로 63kg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루토늄 총량하고 또 농축 우라늄 총량을 약 175kg 내지는 645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 플루토늄 총량과 농축 우라늄 총량을 바탕으로 해서 추산한 결과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7년이 되면 북한이 한 최대 242개 정도의 핵무기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산정책연구원과 이 랜더 연구소는 또 이 2027년이 되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ICBM도 수십 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미국 본토, 한반도는 뭐 물론이죠. 동아시아나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이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이 전쟁에서 활용성이 높은 북한의 이런 위협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정권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북한의 이 생존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존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주도하에서 남북 통일, 즉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러한 분석을 내어놓고 있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이 핵 선제 공격 등 이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요,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핵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을 핵 인질로 삼아서 협박이나 강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초반에 40개 내지 60개 정도의 핵무기로 이 한국의 정치 군사적 목표를 기습 타격해서 한미 군사력과 지휘 통제 시설을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끔찍한 어떤 시나리오죠. 특히 북한이 100여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경우엔 해외에서 이를 판매해서 핵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의 핵 능력 억제를 위해서 한미 간의 이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특히 이제 이러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의 전략 전술 핵무기나 또 전략 전술 핵무기나 또 중거리 전략 전술 핵무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어,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둘 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북한에 증가하고 있는 핵무기와 또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위협도 상당하죠. 이런 화생방 무기도 또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핵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고 국민적인 어떤 안보 역량을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뭐 국방부나 우리 군은 이 우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코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미연합 어떤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역시 이 북한의 핵 개발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이 완전한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우리가 대비 태세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킬체인이나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이런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자, 우리 이러한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은 어떤 개념이냐면 2013년 우리 SCM 즉 한미 안보 협의 회의라고 그러죠. 이 SCM은 매년 한미 국방부 장관의 어떤 협력체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 한국에서 한 번은 뭐 미국 워싱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국방장관들이 정례적으로 안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SC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 안보 협의 회의 또는 SCM이라고 그러는데요. 2013년도 이 SCM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양 장관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이 이 동맹국과 수립한 이 최초의 이 억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확장 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하나의 억제 전략이 바로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확장하다 그러면 extend라는 영어를 쓰죠. extended deterrence 이런 뜻이 확장 억제 이런 뜻인데요. 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을 이 동맹국에게 제공을 해서 핵을 억제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이 확장 억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핵 우산 제공 이런 것들이 확장 억제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핵 능력을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한다는 게 일반적인 확장 억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 억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확장 억제 개념인데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반적인 확장 억제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개념인데요. 우리 한반도에 특화된 상황에 최적화된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인데요. 우리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이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은 한국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억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제 대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한미 억제 전략 위원회 DSC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의 약자죠. 한미 억제 전략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한미 간의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EDSAC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한미 외교 국방,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자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우리가 또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DSG나 EDSCG 같은 경우에는 차관보급의 정례 협의 기구죠. 한미 억제 전략 외에는 이 장관급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부급에서의 어떤 정례 협의 기구고요. 그리고 이제 차관급의 정례 협의 기구가 따로 또 키드라고 그래서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전후반기에 한 번씩 이 키드를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이런 다양한 협의체와 또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다양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루어지는 이 안보협의회의 SCM이죠. 이 SCM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이런 것을 공약을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 해서 억제 효과를 계속 높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확장 억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연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TTX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Tabletop Exercise 약자인데요. 이 TTX를 매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죠. 이 고위급 수준에서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장 억제 수단을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런 연습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실시된 이 제6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에서는 이 기획 이런 확장 억제 수단을 운용하는 데 대한 기획과 또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 능력 발전,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소통, strategic communication 또는 뭐 combined exercise, 연합 연습과 같은 이런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 등을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TTX는 어떤 뭐 부대가 동원이 돼서 하는 훈련은 아니고요. 하나의 그 고위급들의 토의라고 보면 됩니다. 토의를 통해서 하나의 그 연습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미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는 이 외교 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 기구인데요. 이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 고위급 회의에서는 매년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번갈아서 경연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매년 원칙적으로 매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때에 따라서 뭐 생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미는 이 한미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확장 억제 수단을 군사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요. 외교, 정보, 경제 영역에까지 확대해서 억제 대응 효과를 배가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위협에 대응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면서 다임이라는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하죠. 다임, 흔히 다임이라고 그러면 DIME의 약자인데요. 다임인데요. 이 다임은 이제 우리가 디플로매틱,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수단,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교를 통해서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그리고 M은 밀리터리죠. 군사적인 수단.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와 같은 이코노믹 सँ션, 경제 제재와 같은 이런 경제적인 수단, 이걸 흔히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북핵 문제는 밀리터리 영역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임이라는 고려소를 통해서 특히 D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교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의 우리가 2018년도에 이 NPR, 즉 미국이 발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죠. 이걸 우리가 NPR이라고 합니다. NPR. Nuclear Program Review, 파스처죠. NPR, Nuclear Posture Review죠. 미국이 2018년도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는데, 이때에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미국이 작성할 때에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작성 방향 등을 토의를 통해서 반영이 됨으로써 결국은 미국이 2018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 비핵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미 간에는 점증하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공동 대응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사일 위협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위협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결국은 핵은 탄도미사일에 실려서 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과 같은 이런 핵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CBM이죠. 탄도미사일인데요. 자,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전략 개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4D 전략이라고 합니다. 4D. 여기서 이제 D라는 것은 뭐냐면 detect, 탐지하다의 어떤 이니시를 땄고요. 그 다음에 탐지해서 disrupt,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는 destroy, 파괴하고, defend, 방어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4D 전략이죠.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detect, 탐지하고, disrupt, 교란을 시키고, destroy, 파괴하고, 그리고 defend, 결국은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이 4D 전략 개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4D 전략도 2014년 SCM에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몇 차례의 한미 안보 협의회의 SCM을 거쳐서 4D 작전 개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이행 계획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립이 되었죠.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4D 전략이라는 것은 맞춤형 억제 전략, 앞에서 설명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나의 미사일 대응 능력, 즉 한 척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대응 능력과 미척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개념이고요. 결국은 포괄적인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결국은 주로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만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맞춤형 억제 전략은 주로 이제 군사적인 영역이 아닌 외교, 정보, 경제적인 어떤 그런 포괄적인 범위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리터리 요소는 결국은 밀리터리 요소만 가지고는 상당히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나 또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임의 요소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D 개념이 결국은 2015년도에 이제 이행 지침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이 이후에도 한미 간에는 이 4D 작전 계획 개념의 이행 지침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 한미 간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기획, 지휘 통제, 그리고 연합 연습과 훈련, 그리고 탄도미사일 대응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행 방안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4D 작전 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 4D 작전 수행 개념을 정립을 한 바가 있죠. 결국은 서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개념을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4D 작전 개념과 통합을 해서 4D 전략으로 이제 명명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D 전략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전 수행 개념을 서로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절차를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한미 간의 공동의 노력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방위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우리의 핵심 전력 구축 노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군은 이 4D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으로 구현해 나가면서도요, 독자적인 이 대북 억제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타격 체계, 흔히 우리가 뭐 킬체인이라고 과거에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개념들이 킬체인과 이 대량 응징 보복 KMPR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 타격 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을 합친 개념인 전략적 타격 체계를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우리가 KAMD라고 그럽니다. 흔히 KAMD라고 불리는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서 북한의 핵 그리고 WMD 즉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 타격 체계는 이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서 거부적인 어떤 억제와 응징적인 억제, 거부적인 억제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히 적이 우리에게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목적은 결국은 나의 적대 세력이 감히 강한 군사력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하게 되면 얻는 이익보다는 잃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거부적 억제의 개념이고요. 응징적 억제라는 것은 이러한 오판을 하고서 실제로 공격을 감행을 했을 때 이 보복 위협을 통해서 예상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즉 어떤 거부 능력을 보유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보복 위협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전략적 타격 체제는 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해서 결국은 적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또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거리 감시 능력, 즉 적의 동태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 정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거리 감시 능력과 또한 이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반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핵심은 뭐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의 확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타격 체제를 확충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한국형 미사일 체계는 결국은 탐지 체제와 지휘 통제 체제, 요격 체제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격을 해야 되겠죠. 요격.
요격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제 우리가 미사일 쏘아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요격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적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격을 해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 우리 지상에 또는 공중에서 폭발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요격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탐지 체제와 지휘 통제 체계, 요격 체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우리 편으로 이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를 전파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방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이 방어 가능 지역을 확대해서 탐지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이 전장 환경에 제일 맞는 이 다층 방어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층 방어 능력이라는 것은 복수의 요격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거리, 단거리, 원거리 미사일을 복합적으로 운용해서 1차 요격, 2차 요격을 통해서 결국은 다측 미사일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각 고도별로 이렇게 복수의 요격 체제를 갖춤으로써 즉 미사일과 최소 2차례 이상의 교전이 가능한 방어 체계를 우리가 흔히 다층 방어 체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층 방어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개발한 미사일 요격 체제를 추가로 확보해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사령부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미사일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서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 또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이런 대응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안보를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과 또 고조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억제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한 간에 결국은 북한이 우리의 같은 민족이고 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위협이고 또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